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이현미의 셀피쇼를 통해서만 이 썸타임즈 팬들한테 인사를 드리다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금 이와 같은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싶었던 주제가 사실 메이저리그였어요. 메이저리그에서 저는 사실 메이저리그 전문가는 아니고요. 취재를 많이 다니긴 했지만 전문가는 아니고 그렇다면 어떤 분이랑 같이 해서 좀 더 코너를 살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송재유 위원님이 예, 딱 계셨습니다. 송재 위원님도 사실 그동안 뭐 유튜브 관련돼서 고민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먼저 찜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썸타임즈 통해서 송재 위원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뭐 제가 이 썸타임스가 구독해 주신 분도 많고 스포츠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여기 나와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원래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죠. 노력해야죠. 네. 아니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촬영 장소를 찾다가 여기 보니까 야구 카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시내 강남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도 처음 왔거든요. 네. 처음 와서 정말 이런 데가 강남 한복판에 네, 뭐 마치 꼭 세트처럼. 정말 뭐 선수들 락커를 연상시키는 그쵸. 그런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그 시작하기 전에 송재 위원한테 그랬어요.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라카룸이었으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라카룸이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왜냐하면 뭐 메이저리그 팬들은 아시죠. 송재우 위원이 샌프란시스코의 완전 열혈 팬이라는 사실을요. 뒤에 쿠션도 그렇고 저 집에 있는 거 똑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샌프란시스코 쿠션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키스하고 이 다저스 거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코너는 메이저리그와 관련된 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과 관련된 또 메이저리그의 어떤 스토리를 들어보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매주 한 번씩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뵐 건데요. 아마 송재유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뭐 제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워낙 뭐 국내에서 최고의 정보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듣고 가는 게 많지 않을까 그런 욕심에서 나왔습니다.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저는 어제 밤부터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또 얘기를 들었고 아마 송재유 위원도 아신 내용이에요. 추인 선수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추인 선수 관련된 것도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좀 정말 따끈따끈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인 선수의 어떤 환경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팀하고 새로운 계약이다. 그러면 더 반가우실 텐데. 우리가 단독이다 막 이럴 텐데. 뭐 아시다시피 이번 FA 시장 자체가 상당히 느리죠. 진행이.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 소식은 전해드린 게 아니고 뭐 추인수 선수 하면은 떠오르시는 이미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스캇보라스라는 인물을 역시 연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7년의 대양 계약부터 시작해서 거의 인연이 뭐 이분과도 거의 10년 가까이 그런 인연을 쌓았는데 이제 이분하고 결별을 하기로 폭탄 선언이죠. 했습니다. 물론 이게 폭탄 선언이 제 입을 통해서 뭐 국내에서는 지금 처음 소개를 드립니다만 꼭 그런 것뿐만은 아니고 본인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스캇보라스는 뭐 전 세계에서 MLB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최고의 슈퍼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수도 워낙 많고 또 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FA 시장에서 사실 대형 선수들이 많이 계약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보라스 씨의 입장에서도 좀 이들에게 좀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추인 선수는 아시다시피 뭐 적은 나이도 아닙니다. 적은 나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을 조금 더 알뜰살뜰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좀 에이전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타 그런 에이전시로 지금 이적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추인 선수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줘도 된다, 기사를 써도 된다라고 저한테 또 송재유 위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준비했던 건 아닌데 공교롭게 추인 선수가 이제 새로운 에이전트와 새로운 팀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추인 선수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메이저리그 시장 환경이 너무 불규칙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고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여러분도 많이 이제는 뭐 아시죠? 몸값 높은 선수들, FA 선수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만 그 다음 선수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런 지금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추 선수도 좀 많이 좀 속이 타겠죠. 그렇죠. 답답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뭐 양쪽의 입장이 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물론 끝까지 이 보라스 에이전트 이분도 추신 선수를 잡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뭐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건 비즈니스거든요.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좀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좀 이름값 있는 선수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나중에 뭐 FA 시장 점검해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추신 선수에게 뭐 신경을 많이 쓰기는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입장이 추신 선수 입장에서는 뭐 이거 섭섭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충분히 뭐 비즈니스로 이해가 되고 그러면은 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본인을 위해서 조금 더 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좀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로 이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좀 재미있는 게요. 추신 선수가 지금 새롭게 인연을 맺은 에이전트가 이전에 사실은 한번 연결이 될 뻔하다가 스카프라스라는 계약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국내에서 제프 보리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실제로 구단 일도 했었고 사실은 이제 처음에 그 구단 일 맡기 전에도 이분이 이제 거의 스카프라스하고 급이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 들을 정도로 활발하고 좋은 선수를 많이 갖고 계셨었는데 이제 구단에서 물러나신 이후에 좀 쉬었었죠. 약간 쉬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분이 그 지금 옮긴 회사의 오너는 아니에요. 네. 오너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이제 그리고 또 보라스 씨의 회사는 애너하임에 있잖아요. 애너하임에 있는데 이 회사는 또 달라스. 네, 추신 선수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달라스에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한 점도 있고 저도 이제 거기 과연 어떤 에이전트들이 있나 하고 살펴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역시 이 제프 보리스 씨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역시 이쪽에서는 베테랑이고 여러 구단과의 관계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추신수 선수의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런 면에서 좀 좋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아까 송지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추신 선수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부분은 나한테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줄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라스 코퍼레이션보다는 훨씬 더 규모도 작고 메이저리그 선수가 많지도 않는 그런 에이전시이긴 하지만 추신 선수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신한테 많은 신경을 써주고 그다음에 많은 팀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달라스라는 위치도 회사가 그쪽에 있다는 것도 잦은 어떤 미팅을 통해서 직접 얼굴을 보고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추신 선수가 아마 결정했던 하나의 큰 이유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선수들이 나이가 먹으면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서럽죠. 네, 서럽죠. 맞아요. 화도 나고. 내가 FA 때 얼마의 돈을 받았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선수들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추신 선수가 몸도 너무 좋은 상태고 얼마든지 앞으로 한동안은 선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아마 겨울 동안에도 오프 시즌 동안 계속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팀에서 정말 새롭게 다시 한번 또 도약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마무리를 잘 짓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추신 선수도 지난 시즌까지 메이저리그에서는 15년을 뛰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작년 막판에 그나마 시즌도 짧은데 이 손가락 부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또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또 본인이 나중에 어떤 형태가 되건 간에 메이저리그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선수니까 그쪽 팬들에게도 정말 이제 세이 굿바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또 준비를 했고 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전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고 또 본인이 상당히 자기 스스로를 삼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뛸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에이전트 통해서 새로운 팀을 찾고 또 거기서 정말 메이저리그 경력을 잘 좀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지금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 선수가 한국 나이로 이제 40살이 됐어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40살이면 거의 은퇴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현재 동기들 중에서 김태균 선수, 정근우 선수 다 지금 은퇴를 했고, 이대호 선수, 오승환 선수가 기억이 나네요. 저는 지금 남아있는 선수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선수 생활에 대한 의지가 좀 더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82년생들이 야구 잘하는 황금 세대로 저희에게는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저도 이제 김태균 선수가 이제 시즌 끝나고 은퇴 선언하고 정근우 선수 마찬가지고 참 이렇게 찹찹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 또 인연들이 있는 선수여서. 그럼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정말 향후에 물론 야구가 이들에겐 전부였지만 그 이후의 인생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야구를 했을 때 그 대했던 태도라든가 그 열심히 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다른 어떤 일을 했을 때라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또 야구 팬분들의 그런 좀 응원과 성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 그리고 뭐 이대호 선수, 오승환 선수, 또 추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정말 끝을 스타답게 하면서 정말 82년생들의 아름다운 퇴장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찡하네요. 네, 또 추인 선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나눌게요. 사실 추인 선수가 지금 수비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나이를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지명타자인데, 추인 선수가 새로운 팀을 가기 위해서는 과연 이제 DH 제도가 내셔널리그에 도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건 되게 중요해요. 뭐 양대리그가 각각 15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시즌을 갔기 때문에 내셔널리그도 DH가 허용이 됐었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물론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시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일단은 작년에 이 맨프레드 커미셔너의 입장에서는 올해는 없는 걸로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좀 이제 그런 수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바라보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나를 원하는 팀이 절반으로 줄었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선수들에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젊은 선수라도 수비가 약한 선수라든가 또 나이 든 선수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선수는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지호 씨는 그럼 개인적으로 그 추인 선수가 어느 팀에서 어느 팀으로 가는 게 본인한테 가장 그래도 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팀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유현진 선수, 유현진 선수가 참 아마 추인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참 부럽다고 생각한 게 아직 월드시리즈 반지는 끼지 못했으나 월드시리즈 무대까지 8년 연속. 이거는 아마 유현진 선수도 지금보다는 더 시간이 흐르고 선수 생활이 거의 끝이 나올 때 또는 그 이후에 난 참 복받은 사람이었구나. 왜냐면 자기 혼자만 해요. 추인 선수 부러워했어요. 그럼요. 부러워하죠. 그런 기회가 있는 팀이라면은 뭐 저는 어디든지 환영이에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팀들이라면 환영이고, 또 사실 그렇지 못한 팀들은 아무래도 리빌딩이라든가 젊은 선수 위주로 팀을 꾸리기 때문에 본인에게 기회의 문도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와 그런 이상적인 문제까지 보게 되면은 정말 거의 근접할 수 있는 팀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1후보로 꼽고 싶은 팀은 올해 좀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긴 한데 저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입니다. 일단 같은 텍사스에도 있고 또 거기 제일 매력적인 요소는 더스티 베이커 감독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 1년, 2013년도 신시내티 레즈 시절에 순발을 맞춘 적이 있었는데 합이 너무 좋았어요. 합이 너무 좋고, 물론 그때는 이제 전성기 시절이니까 그런 측면도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선수를 데려다가 어떻게 쓸 수 있다를 너무 잘 아는 그런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뭐 케빈 캐시 감독님 같은 이렇게 정말 많은 뭐 숫자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개척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요즘에 더 찾기 어려운 감독분들이
이런 흔히 현지에서 그런 올드스쿨이에요. 이런 감독님이 계시잖아요. 프로스포츠 감독 같은 스타일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올드하다고 할 수 있는 추인수 선수와 더 케미도 맞을 수 있고 그리고 휴스턴이 전성기 때 전력보다는 좀 확실히 떨어지고 있다. 뭐 그리고 이제 스프링거 같은 선수 잡지 않고 지금 외야가 전부 다 FA로 빠져나가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은 없어요. 특별히 없는 가운데인데 그럼 추인수 선수가 본인에게 또 익숙한 구장이고 익숙한 리그고 이런 데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좀 본인의 가치 극대화 되고 또 팀도 저는 충분히 올해도 비록 뭐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떨어졌습니다만 끝까지 선전한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첫 손에 꼽고 싶어요. 그리고 준 선수가 벌렌더 선수를 상대 안 한다는 것도 만약에 아, 휴스턴을 그렇죠. 가게 된다면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 예, 저는 뭐 지금 송재 위원은 그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마음속에 있는 팀은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괜찮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준 선수의 그 스타일과 앞으로 맞는 팀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애리조나도 맞습니다. 네, 네, 그 제가 팀들- 두 번째 꼽으라는 네, 왜 그러신지는 뭐 송재 위원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성적에 기복이 좀 있죠. 기복이 있는데 그쪽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독님하고의 인연, 마이너리그 시절에 인연도 있었고 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추인 선수도 본인이 약간 아무래도 이 선수도 오래 뛰다 보니까 트렌드는 바뀌어 있는데 약간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만 적용을 해서 선수를 평가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나와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애리조나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이제 그러질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단 되게 선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주고 또 선수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애리조나 본인이 살았었잖아요. 예, 텍사스에서 물론 이적한 이후에 뭐 거처를 옮기긴 했습니다만은 애리조나도 익숙한 데고 제가 자꾸 이제 익숙한 쪽을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이 익숙한 데 가서 뛰는 게 좋아요. 근데 애리조나를 제가 첫 번에 꽂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쪽에 투수들이 너무 좋아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이번에 다르비슈 갔죠. 예, 스넬 갔죠. 그리고 뭐 다저스 뭐 생각해 보면은 일단 갑자기 눈앞이가 껌껌해지네요. 예, 그래서 서부지구 같은 서부지구입니다만은 네. 이 투수 쪽은 뭐 제가 진짜 그쪽 권해주고 싶지가 않네요. 예. 그리고 아까 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현실적인 기록이랑 그러니까 추인 선수의 기록 중에서 눈에 띄지 않는 기록들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타구 스피드 물론 중요합니다. 타구 스피드는 얼마나 공을 정확히 강하게 때릴 수 있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 타구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공을 맞춰야 돼요. 공을 맞춰야 되는데 그 공을 맞추지 못하면 타구 스피드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선수가 10번 중에 7번 맞춰서 뽑아낸 수치와 이 선수가 10번 휘둘러서 3번 맞힌 수치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 해볼까요? 이치로 선수라든가 또는 조금 더 내려가서 토니긴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정말 우리가 이건 기계와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분들의 타구 스피드 물론 그때는 타구 스피드 측정하던 때는 아니었습니다만 타구 스피드가 당연히 흔히 얘기하는 장거리 타자들 홈런 타자들 이런 타자들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선수들을 폄하해서 얘기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선수를 못 쫓아가는 선수가 대다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단순 비교 자체는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칫 탁상공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상당히 아쉬워요. 분명한 거는 원하는 팀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뭐 만약에 메이저리그에서 안 되면 저는 한국에서도 보고 싶고요. 뭐 그럼 좋죠. 네. 이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메이저리그 뛰는 추인수 선수도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한국 야구장에서 뛰는 또 추인수 선수의 모습도 한번 어떨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아니 어떠세요? 멋있죠, 좋죠.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서 오래 뛰고 오래 생활한 선수들의 꿈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뭐 박찬호 선수. 마지막은 한국에서 물론 일본도 추인수 선수 마지막이라고는 거쳤습니다만. 안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장식한다면 이 선수는 뭐 선수로서 물론 박찬호 선수도 이제 준우승까지 하고 우승반지 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는 어쩌면 더 큰 아쉬움일 수도 있거든요. 참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나성원 선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김하성 선수 특유의 그 대담한 성격, 이 템파베이가 데려갈 수 있다는 거죠. 템파베이는 이미 작년에 중승한 다음에 선수 떨구기 시작했잖아요.